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험 봤던 TAT 2급 33회 기출문제, TAT 2급이죠. 이론부터 먼저 리뷰를 할 건데요. 뭐 풀이라기보다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오늘 이랬지 정도의 썰 푸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답니다. 자, 33회 AT 자격증 시험 이제 TAT 2급 문제 A형 기준으로 풀어볼게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AT 2급 이론입니다. 실무 이론 평가인데요. 사실 뭐 먼저 총평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15문제를 제가 좀 한번 다 훑어봤는데 뭐 어려운 거 딱히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그냥 함정을 몇 개 파놓은 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난이도, 그러니까 TAT 2급이라는 시험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또 여태까지 출제됐던 그런 악몽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시험 문제 풀어봤던 부분은 이론은 그냥 풀만했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무 부분이 사실 뭐 저도 출제 경향 분석을 했던 게 예측이 좀 빗나가서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기긴 했었는데 좀 황당했죠. 예, 매입세 불공제. 그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TAT급 이론 15문제를 제가 뭐 곱씹어 봤을 때 그냥 평타였다. 이렇게 평을 좀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실무이론 평가 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은 일단 1번은 맞아요. 그죠? 예, 적시 제공. 그다음에 2번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니죠. 인력 감축을 위해서 내부 감사를 해서 내부 통제를 한다? 사실 이거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4번도 맞습니다. 도난,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2번을 같이 볼게요. 2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말 대손 충당금 차감전 매출 채권 잔액. 그렇죠. 이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보충될 수 있는 금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상각비,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손 충당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채권 잔액을 물어봤죠. 예, 요거 좀 상이할 수도 있다. 이거 그전에 못 봤던 문제인데, 근데 사실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대손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할 때 한 3가지 정도 예상을 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발생한 대손 매출 채권 중 500원이 단기 대손 확정이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것에서 빼면 나머지 500원 이렇게 지금 남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상각비가 1,500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1,500원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2,000원이 최종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라는 얘기는 부분재무상태표를 놓고 보면은 대손 충당금이 2,000원 2,000원이죠. 2,000원인데 요거 뺀 나머지가 4,2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매출 채권은 얼마냐? 6,200원이죠. 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T계정 그래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문제에서 바로 드립답 이렇게 바로 거꾸로 푸는 형식이라 그냥 좀 심플하게 가는 그런 타입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의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이제 18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재고 하면 이제 창고 가서 뚜껑 열어봤더니 180만 원어치 재고가 있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돈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됐다, 빠져 있으니까 요 점 3개를 보고서 이제 판단해서 넣든지 빼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장부상 재무상태표 기말 재고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노멀한 문제인데,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의 수입이면 지금 내가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만 원 아직 오고 있지만 선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하시는 게 맞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거는 제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 원을 일단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이제 매입의사 표시가 결정이 안 됐다면 지금 창고에는 없지만 아직은 내 거란 얘기죠. 그래서 더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만 원에
첫 번째 35만 원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28만 원은 그냥 제껴 주시고 15만 원을 더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 나오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에서 35만 원 더하시고 28만 원은 아직 오고 있는 중이니까 매입이라면 이건 내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게 심하게 장난질을 하면 뭐 도착지, 선덕지 갖고서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난이도를 올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수준의 문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물어봤어요.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면 이제 추계액만큼 보통은 이제 전액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퇴직급여 충당분 기말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이제 600만 원 넘었죠. 그다음에 2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샥 내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급했다. 이렇게 퇴직금은 줬다는 얘기겠죠. 모아놓은 돈에서. 4월 5일 분기를 유추해보면 직원이 퇴사했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했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 여기서 막바로 풀면 돼요.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샥 해주고 9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9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 700만 원 남지 않나요? 그죠? 네, 700만 원 남으니까 요 금액만큼만 뭐가 되냐면 이제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할까요? 예, 뭐 정기 2월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TAT 2급의 시험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근데 전산세무 2급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TAT 2급을 병행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이론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 시험 보기에는 이건 어렵지 않다. 제 말씀은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좋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주식을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 증자겠죠. 증자인데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딸려서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뭐 임과장 좋고요. 임과장이 약간 누구 닮았죠? 김태호 닮은 것 같은데요, 되게.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자, 김대리,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까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렇죠. 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식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했더니 액면 금액이 2배로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할증 발행하겠다는 얘기겠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증 발행하면 이제 주식 발행, 그쵸? 초과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예,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생각해 보면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현금, 돈 들어오겠죠? 예, 뭐 얼마. 현금 등이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들어오겠죠.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오니까 자본 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죠. 자본금. 그쵸. 그 다음에 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자본 총액 자체가 증가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 맞아요. 네, 가도 맞고 나도 맞고 다도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가나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바로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옛날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금 정부보조금이라고 부르죠. 우리 AT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야, 정부보조에서 차를 사는 회사인가봐요. 신기하죠? 자,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보통 정부보조로 사는 경우는 있어도 차는 처음 보는데 아무튼 2018년 결산 정리 후에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장부금액이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2018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취득 전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거든요. 차량 운반구가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보통 부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보조금이 요게 이제 지금 40만 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얘가 얼마냐는 거예요. 얘 얼마예요? 8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80만 원 얘기인데, 좀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속산해서 가는 방법은,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그냥 그 내용 연수만큼만 나누셔서 5년, 예,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가 16만 원이 감가가 돼요. 예, 감가가 되거든요. 그 감가가 되면 나머지 잔액은 이제 64만 원 이렇게 바로 골라서 이렇게 속산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속산으로 푸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푸는 방법이냐면, 지금 정보보조금 이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120,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이제 24만 원 나오죠. 예, 24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조금이 40만 원인데 이걸 다시 이제 5년으로다가 감가상각을 이제 해야 돼요. 상각도 똑같이 32만 원이 나와요. 요렇게 해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장부 금액을 정석대로 구하면 64만 원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은, 분계도 좀 보여드릴까요? 자, 분계를 보여드리면, 일단 선상각 후 평가기 때문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24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역시 24만 원. 요게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를 이제 다시 개원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상각을 하죠. 이제 8만 원만큼. 40만 원에 5년이니까 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인식했던 감가상각비를 8만 원만큼 이제 토해내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문제도 이제 전산세무 2급이나 1급 또는 TAT 1, 2급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 보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요 비용만큼을 요거만큼 이제 8만 원이 뺀 나머지니까 16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쨌든 24만 원 남는 거고, 정보보조금은 이제 40만 원에서 8만 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20만 원의 이제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24만 원 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이, 요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40만 원에서 8만 원을 기재하시는 분 계세요. 뺀 나머지 32만 원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4만 원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난이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건 뭐 그냥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어딨냐? 2번이에요. 64번. 64만 원. 참 64번이 아니라 64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7번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을 옳은 것을 했어요. 주어진 자료는 부가세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이라는 얘기했죠? 예, 공급가액. 자, 공급가액이라는 얘기했죠. 자, 보시면은 제품 판매액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가는 견본품의 시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껴놓으면 될 것 같고, 토지의 공급액 이것도 뭐 면세니까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시가가 나오면 개인적 사용분, 이거는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더하시면 1번 6,5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납부와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1번까지가 부가세네요. 그죠? 12, 13, 14, 15 네 문제가 소득세가 네 문제나 나왔네. 자, 볼게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면 종합소득세, 즉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낚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낚으라고 낸 것 같은데,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세법 적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없어요. 부가세는.
왠지 이게 있을 법 해갖고 헷갈렸던 친구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1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1번은 없다는 거, 난 못 들었는데? 하고 풀 수 있는 건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이런 게 있었나? 시험장 가면 솔직히 자기 기량의 한 60-70%밖에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좀, 출제위원들이 이제 락기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1번부터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당황스럽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 당연하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자 세금계산 발급 각자 납부하고 환급만 총괄하는 거니까 이건 맞고 3번을 보시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서 부가세 확정 신고한다면 뭐 이 만원 공제 우리 이제 FAT 1급에서도 우리가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만원 잡익 이렇게 공부했던 거 있었어요. 이거예요. 뭐 맞죠? 전자신고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죠. 홈택스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다음에 뭐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관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계획사업자 이걸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소득세 중간연합의 경우에는 30%의 미달이고요. 예정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미달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정 고지 예정 신고할 때 2분의 1만 많이 생각하세요. 직전 고지 금액에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뭐 고지한다는데 매출액 기준이나 또는 세액 기준으로 3분의 1 미달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보통 아마 이거 1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맞는 걸로 하고 4번을 틀린 걸로 해서 낚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낚으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이제 소득세법이죠. 사업소득 수입시기. 잘 안 나오는 사실 파트예요. 수입시기인데 보통 이자 배당이나 뭐 이런 거 수입시기가 나오는데 사업소득은 수입시기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뭐 AT가 그렇다는 거고요. 전산세무나 뭐 이런 쪽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라 그 시험은 충분히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AT 위주로 봤을 때는 뭐 잘 안 나오는 사실 파트예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은 시용 판매,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랑 비슷하게 놓고 가시면 돼요. 시용 판매는 상품 인도한 날이 아니라 구매 의사 결정 표시하는 날이니까 일단 1번은 틀렸고, 그죠? 금융보험에서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 뭐 이것도 틀렸고, 이게 금융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왠지 이제 우리가 발생주의,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보통 일반적으로 현금주의가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2번 그쵸.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1번은 맞고요. 1번 틀렸고요. 2번은 맞아요. 참. 실제 수입한 날. 현금주의. 현금주의로 가니까 현금주의 또는 이제 약정주의로 보통 가는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뭐 이렇게. 근데 현금주의가 맞죠. 맞습니다. 금융보험에 발생하는 이자 뭐 맞고요. 그다음에 인적 용역 제공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돈 받은 날이 아니고요. 이것도 발생주의 개념으로 일단 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뭐 공식 정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정에 따른 이제 지급받기로 한 날, 이게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약정에 의한 받은 날이고요.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부가세법하고 좀 비슷하죠. 용역 제공 완료 일, 둘 중 빠른 날이라고 그래요. 좀 생소하죠. 요 날로 일단 봐요. 그래서 요거 또 틀렸습니다. 좀 혼선이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약정주의예요. 약정주의. 약정한 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은 현금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이 틀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게 요거는 언제냐면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날. 지급받기로 한 날이죠. 이거 받기론? 받기론이 아니라 받기로. 글씨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지급받은 날이라고 하면 이제 현금주의가 돼요. 현금주의. 틀렸죠? 지금 이게 틀렸죠?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정해진 날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해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만 지금 맞았어요. 정답은 2번이고 뭐 어렵다면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AT 시험 문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시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2번 역시 뭐 그렇고요.
자, 13번인데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세법에 규정된 원천 증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 그 정기예금 이자 소득 같은 경우 이제 국외소득 같은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이니까 2천만 원 기준을 따지고 안 따지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가는 맞고 뭐 그 기준이라면 사실 나는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위자료인데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 이거 이제 대상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인데 이게 소액주주라면 또 과세를 하지 않죠. 결국에는 이것도 낚으려고 내는 문제.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나머지 세 개는 모두 포함되지 않고 이거 하나만 된다. 그래서 답은 2,500만 원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허무하죠. 네. 이번 회차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정답이라고 아까 그 자본금 있잖아요. 모두 다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질 않나. 아니면은 뭐 예, 모두 다 아니라고 하고 하나만 맞다고 하질 않나. 조금 이제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너무 뭐라고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극과 극인데 이거? 예. 자, 14번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통은 부가세가 더 많은데 이 회차는 소득세가 4문제씩이나 나와요. 예. 전산세무 2급에서도 소득세는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거기는 원가회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부가세보다 소득세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체감 난이도는 글쎄요, 제 총평하고 또 체감 난이도는 틀릴 수 있으니까. 예. 아까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헬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려웠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어렵다면 그죠, 어렵고 실무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예,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일단은 못 맞췄기 때문에 실무는 뭐 쉽다는 말을 못 할 것 같고 일단 예, 다들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건 좀 이따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1번이죠. 너무 극명하다 이거 그죠.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결손이 이제 손실을 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사실 이거는 모든 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든 세법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가 났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이건 틀렸고요. 참 예, 면제된다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뭐 5월달, 성실은 한 달 더 주죠. 예, 맞고요. 1,000만 원 초과 바로 이거죠. 예,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아까 우리 부가세 문제 풀 때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부가세법, 저거 혹시 이러면서 막 예, 고민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서 다시 그거 수정해서 맞은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확실하게 똑 떨어지죠. 자, 이제 마지막 15번 가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이거 맞고요. 2번 보시면은 이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자는 어떤 취지로 저희 수업할 때 이제 레파토리가 그거거든요. 그 해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게 해당 연도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죠. 소득의 제한만 받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소 항상이라는 말에 아마 2번을 맞는 걸로 하고 4번을 틀린 걸로 해서 틀리신 분들이 아마 좀 덜어 있으실 것 같은데 세법에서 이제 항상 반드시 언제나 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약간 절대적인 느낌을 가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걸 보통은 이제 틀린 문장으로 보통 보고 가는 게 맞는데 아마 역이용한 것 같아요. 이건 출제하시는 분이 이건 맞는 항상입니다. 예,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연편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근데 직계 비속의 경우 자녀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군대를 갔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 꼭 등본상에 같이 나오지 않아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낚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15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낚으라고 내는 거였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예, 시험 결과는 이미 다 예, 한국공인회계사 USB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뭐 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것 같고 일단은 실무 채점도 같이 이제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리뷰로 그냥 뭐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팍팍팍 돌려보시고 예, 이렇게 오늘 썰을 푸시고 다음 시험에 이제 틀리지 않는 거 혹시나 뭐 이번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셨다면
대부분 저희 이제 카페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독학생들이 많으세요. 독학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항상 피드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붙잡아 놓고 다음에는 이렇게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면은 내가 이제 그걸 좀 보완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독학러들이 좀 힘든 게, 우리 독학생분들이 힘든 게, 누가 옆에서 이걸 좀 가이드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이 혼자서 그냥 막 인터넷 찾아보고 인강 보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조금, 독학생분들을 제 한 몸뚱아리를 갖고 많은 분들을 좀 케어해서 합격점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실무 넘어가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갈게요.